한국 캐나다 금융 정보 교환. 이게 지금 어떤 정보가 그러면은 내가 이민자로서 한국에서 넘어오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캐나다의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나라마다 이제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한국 정보가 일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또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들 정보가 또 한국으로도 갑니다. 서로 교환이니까. 그럼 언제부터 정보가 오기 시작했느냐? 한국 내 금융 정보는 2017년 7월부터 한국국세청을 통해서 캐나다 세무서로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가 보고가 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10,000불 이상의 송금은 들어오고 나간 거 다 포함합니다. 해외 송금은 세무서에다가 자동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해외 자산 보고 양식을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약식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부적이고 자세하고 이런 양식으로 바꿨고 그게 다 이걸 위해 준비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이 아니었는데 전산으로 바뀌고 해외 자산과 소득에 관련된 캐나다 세무서 조사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보통 다른 소득은 4년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2년 더 연장해서 6년간 세무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은행에다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를 했고요. A라는 분의 탈세 혐의를 B라는 사람이 연방정부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탈세금의 5에서 15% 보상해준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해외 자산과 소득 부분을 아무리 친하더라도 타인과 나누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전 세계 100여 개국하고 같이 체결이 돼 있고요. 체결된 이후로 2017년 7월부터 정보가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금융정보입니다. 그리고 동시법칙조사해서 짓식이라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30여 개국 선진국과 체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이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협조 요청 시에 협조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정보가 넘어오느냐? 예금주 인적사항, 납세번호, 신남보, 그리고 생년월일이 오고요. 그리고 계좌번호 같은 게 오고요. 연말 잔액, 그 계좌에서 이름으로 발생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소득 내력 이런 것들이 온다고 돼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이 매각했거나 큰 금액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 부분도 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모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숫자는 금융소득과 연말 잔고와 그리고 특별히 큰 금액 움직인 것들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미합 1,000불 미만의 휴면 계좌, 소액 계좌는 오지 않고요. 대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건 오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 확인서 제출이 안 된 거, 그 은행에서는 내가 이민 간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민자라고 등록이 돼 있지를 않고 캐나다 거주자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오지 않겠죠. 은행이 내가 이민 간 사람을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냐 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거기에 세율 보셔도 알아요. 원천징수율이 틀려요.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는 10%만 떼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15%만 떼는데 한국 거주자로 여전히 돼 있는 원천징수 보시면은 이자고 배당이고 15.4% 뗄 겁니다. 그리고 금융정보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보가 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건 오질 않고요. 금융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 이런 거는 일단 오질 않습니다. 다만 그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가 온다니까 거기 계좌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건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캐나다 은행에서 송금 내역 같은 것들이 이제 10,000불 이상이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금융정보 내역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매년 보고하는 세금 보고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조사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